농협중앙회 또 금융지주 또 경제지주 지금 인사와 관련된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또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회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점하도록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직의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제가 농협금융지주 회장 인사와 관련된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쭉 열람해서 다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데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회의록 알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록 작성해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용에 보면 위원회 간사를 지주의 인사전략팀장이 겸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될 수가 없겠죠. 공모 중의 후보 선정 원칙이 논의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임으로 헤드헌터에게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인사에 대해서 외부 후보 추천하는데 추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사위원들이 그냥 만나서 하는 겁니다. 또 임원 후보 확정안이 회의록에 기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낙하산 인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도 사실은 한정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가 인사추천위원회 또 임원추천위원회 공의 회의록 공개를 해라. 또 물론 이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한참 지난 후에 보고되지만 이렇게 회의록 자체를 부실하게 작성해 놓고 이사에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농협금융지주회장과 관련된 내용도 보면 너는 이거 합법을 가장한 낙하산이다 이렇게 의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용 보면 일단 첫째 내용은 공직자를 염두에 두고 심의하는 흔적이 딱 보였습니다. 회의록 기재된 내용을 보면. 또 하나는 실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면접 대상자 확정을 4명을 했어요. 그럼 4명 면접을 해야 되는데 4명 면접도 안 하고 1인 딱 지정해서 면접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합법을 가장한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외부에서 의심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강까지 임원추천회 운영 규정의 개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선, 요 내용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농심보와 관련해서 네. 뭐 자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는 농심보 자금이 거꾸로 정부로 유출이 됐어요. 네. 이게 법적 근거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저희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이거 가져가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그 근거는 그 당시에 있던 걸로 어디에 알았습니다.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근거가 안 보이던데. 예, 그 제가 확인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예.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수산업자들 아주 중요한 자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용 배수를 늘려서 이렇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이제 이건 또 이율 배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농심부와 관련된 내용 보면 채권 해소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제대로 점검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실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오히려 뭐 내용에 따라서는 어느 농협인가 보니까 연체율이 뭐 30% 넘는 데도 있고 뭐 이래서 전반적인 지표는 네. 물론 이게 우리가 신용이 없고 담보가 없는 우리 농수산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이기는 하지만 또 그런 내용 말고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구상채권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연체율이라든지 실제 그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네, 현재 모니터링이라든지 조기공부 시스템이라든지 뭐 불건전 보증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불건전 건조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등 보증 배수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염려하고 있는 내용, 네네. 이건 중요한 신용이나 또는 담보가 없는 우리 농수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이긴 한데 네. 적극적으로 그 역할은 제대로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금융 관리라든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서 그 내용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농민들에게 수산업자에게 가는 몫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을 좀 제대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네. 저한테 3분을 더 주시겠습니까? 다음 것까지? 네. 그러면 2분 더 드리겠습니다. 3분. 그래요.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경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한우 가격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좀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속값이나 이게 떨어지고 실제 사료값 요 부분은 올라가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뭐 경산으로 줄이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또 예. 한편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소비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도매 가격에서 이제 유통 비용을 줄여서 소매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하는 방식이 할인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할인 방식으로. 할인, 아니, 예. 세일 방식으로. 예, 예, 예. 죄송합니다만 세일 예. 방식으로. 저는 오히려 소비자 가격을 아예 조정해서 줄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전체적인 소비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는 예. 오히려 실제 할인 판매하는 그 내용의 여력을 소비 가격으로 전가해 가지고 소비 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 앞으로 실제 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 증진 시책과 관련해서 예.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이걸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미용호 사장님, 네, 네. 뭐 우리 존경하는 아까 이양수 의원님도 농지 위수탁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오랜 요구사항이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어요. 저는 저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위수탁 계약 체결할 때 예를 들면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뭐 그 기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행 서비스를 할 때는 그 서비스 기간이 한 번에 속한데 농민들의 불만은 뭐냐면 한 번 계약하는 걸 왜 매년 연도별로 받는다, 임대료 받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시정을 요청하고 검토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농어촌 공사가 고리 대금업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시.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내주고 시정을 하든지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제공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더 깊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